안녕하세요. 이름 없는 두려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조용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나 그림자를 목격했고 어느 날 한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집에 얽힌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날 밤 집 안에서 일어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시야, 미쳤어? 번번을 초치어 들어도 미저족도 해야 하는 말인다. 밤에는 어쩌고짜 눈이야기부터 꺼냈다. 아직 잠에 적혀안하지 못한 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무슨 돌 술번이지. 채널비 말했나 보자라. 바다의 목소리에 퍼뜩 정집이 들었다. 아, 맞다. 벌써 세갈대로 돌을 때가 되었던가. 기각이 아빠의 한 딸을 처음으로 빠르게 지나간다. 과녀가 두 딸은 비가 도래처럼 도들어 전환하고 있다. 일보령집과 척구 방식이 적응하지 못했던 와이프는 아이들의 등육을 핑계로 5년 전에 한 곳으로 돌아보고 말았다. 그거보다 이자가 너단이 반해서 홀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다. 미안. 내가 금방 보내줄게. 주독이 아주 가까웠어. 목소리가 기어들어간다. 아무도 없는데 마치 죄인처럼 아내의 전화를 받을 때면 잔뜩 움츠리는 내 모습이 매우 차라리 보였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 이직은 버리고 돈 벌어가는 기지로 돈 잃는 저축만 연대로 한 채 돌아오지 않는 사랑이 운반을 안에서 말이다. 난 항상 담장이 군지를 있다. 남자의 이정이 그리 그러하지만 서러울 때 서럽다고 말하진 못하고 해. 그러고 싶을 때 밥 놓고 오지도 못하고 해. 웃고 싶어도 즐겁지 않은 이런 기승 말이다.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아니,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래? 그럼 죽음 너가 때로 보내. 원래 미백이 수련회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저태 못 내면 내가 뒤졌잖아. 그래, 내가 돌아줄게. 비들은 자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의 전화는 끊어지고 말았다. 딸의 전화를 받은지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 아이들은 방학이 되면 이곳에서 일주일씩 보내다 다시 돌아가곤 했지만 그마저도 이일 전부터는 뭘 핑계로 오지 않게 됐다. 이제 나는 이곳에서 정말 혼자인 것이다. 물로 덮고 있고 싶었다. 작은 동안을 정말 죽은 듯 그런 감정의 호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시간단이 내게 고용이 돼 아주 조금 아치기였고 그것마저 없다면 봐봐도 난 무서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눈들도 갖고 오지 못했다. 시계를 보고서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났다. 멈추자. 퇴근 시간이 20분이나 지났었다. 여기가 한국이라면 이 거센함에서 바로 장사일기 전화가 나를 데렸겠지만 일본은 달았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다가 온물대로 굶으면 그때 톱대를 터뜨리듯 현방에 끝장을 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첫해마이다. 물을 나서려는데 택배기사가 날 붙잡고 늘어졌다. 그건 묵직한 물건이 들 상자였는데 발신자를 볼 수도 없이 정신이 없는 탓에 내 쪽살만 해주고 집을 나섰다. 출근길은 언제나 북적인다. 기이한 노선을 밭자려 많은 일따로
돋다. 사람들은 지하철 이래로 쇳물에 쏜물인길 제각기밖에 움츠였다. 열차를 타려고 바퀴 움직이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남자를 실수로 미쳤다. 그는 뒤로 바다닥 넘어갔고 나는 그를 부축하려 그의 팔을 붙여봤다. 하지만 그는 내 팔을 미치고는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직관적으로 재민 맞을 잃어버려다 함께 자질을 미친 나를 떠도도 보지 않은 채 집 밖길을 나섰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꺼내는 이곳의 통수. 쉽게 적어되지 않았다. 적응하기가 참 어려웠다. 갈등을 만들지 않으랴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꼴이었다.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척 살아가는 내 처지와 다르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이라면 현대 벌치며 서로가 즐거진 면회를 어루만져 주었을 테지만 이곳은 그런 뭐가 없었다. 그런 점이 나를 더욱다 막다른 뒤로 몰아가는 것 같았다. 그가 언제까지 이 일본 땅에서 버틸 수 있을까? 아이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아니면 시집을 갈 때까지? 그래, 버틸 수 있다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더 이상 내 도움이 가족들에게 필요 없어질 때까지 난 기시처럼 열심히 그들의 일진을 뒷바라지 하면 그걸로 나설 일은 끝나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도 즐거워지겠지. 공자는 내가 없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일하는 차번 음악노회사 직장 동료 마스자크다 바삐 붙은 데를 누르대고 있었다. 그는 나와 같은 40대 남성이었던 짠 나이 출신이다. 그리고 그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다 쓰나미로 인해 가족들을 다 잃은 불쌍한 사람이었다. 마스자카 이 안에 으뜸을 저더러 좀 모아. 나는 저것 보고 있고 앞전모를 치면서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난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느새 나였지 노예가 되어버린지도 모르겠다. 그치나 처음엔 내가 늦잠을 자주 마스 작가는 나에게 내 이름의 조시석을 따서 뼈부터로 썼다. 마스 작가는 호떡하게 웃고는 이 스윙 내려줬다. 이 스윙이가 마무리되자 그런 내려 어필을 툭툭 치더니 관리실은 나섰다. 허나 힘내려는 표현인 듯 했다. 푯바퀴 굴러가는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곳에 용광로 관리실엔 빨갛고 노랗고 파른 보탬들이 뾰족히 들어차 있다. 내가 맡은 일은 이 보탬들을 하루 종일 누르대며 용광로가 관리하는 곳이다. 용광로에 들어찬 샘물을 식히고 끓이고 또 식히고 또 끓이다 버려 어르신의 학원은 끝이 난다. 정신을 놓으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지만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런 조각감조차 버겁게 믿겨진다. 관리실은 비좁다. 나만의 공간이자 발 뻗기도 힘들 협소한 곳이었다. 저 침을 관리실에서 해결해야 될 정도로 그쪽이나 바쁜 날을 나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있어 쪼깃 때 그런 날이 있을 때면 아내와 딸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 먼저부터인지 이 전화를 귀찮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는 하루 정도 말을 하지 않는 곳에 익숙해졌다. 그때 사례는 조금 빠르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데 익숙해지면 어느새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되어버린다. 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까지 이르고 그런 미션을 단밀했던 것들이
낯설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다. 이제 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낯설고,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낯설고, 묻는 것이 낯설고, 이것이 낯설다. 어쩌난다. 산정장이다. 발을 뭔데지도 모른다. 아니면 기계가 든다. 이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는 셈이다. 들어서나 그러는데 관리실의 문이 열리고 마스저크가 들어갔다. 그는 말없이 반복돼 신음을 했다. 열사, 점심 시간이 되었다 주다. 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 먹을 때 그나마 대화들이 조금은 오가곤 한다. 관망기로 유명한 히툼이다. 이야기를 주도하고 범한 마스저크는 거의 듣는 쪽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체로 흥미로운 것이었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추정인지라 맞장구로 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역사서에서나 나올 법한 천황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 있잖아. 15년 전인가? 상반 연관로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혹시 알고 있어? 기토미가 끔찍한 일이라는 말을 꺼낼 때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상반 연관로? 글쎄, 너랑 돔은 여기 입사한 지 10년도 안 됐어. 마스자크가 포세오를 씹어대는 말했다. 그는 자신이 먹고 있는 나베 요리에만 관심 있는 듯 했다. 들어다. 창문 연관로 관리하던 그 두 사람이 끓일 샘물을 더 부어낸 줄 알고 연막로 위로 올라간 모양이야. 그런데 샘물이 좀 남아있었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보트식이 아니라 분기면 매부식이라 연막로 위에서 매버를 힘들듯 안됐지. 그러면 연막로 닫기가 열리고 밤에 샘물이 나오는데 그때 그 사람이 매버를 다니다가 중심을 잃었었나다. 그래서 그 나무 샘물 위로 추락했는데 했는데 그래서 없는 밭을 신경에 딸려있던 마스자크가 어느새 휘뚜미를 되쫓아가고 있었다. 샘물이 많았으면 그대로 다 녹아버렸겠지. 그런데 샘물이 조금밖에 없어서 더 끔찍했어. 내 하바신이 샘물에 녹아 사라지고 장기들이 쏟아졌어. 그리고 뒤에 일제의 장기들이 연료가 돼버려서 붓기를 다시 살아났어. 하다씨는 동방관에 녹아 사라지고 장난씨는 십더미가 돼버렸나다. 사람들은 바보도 없었어? 배가 물었다. 그러자 히토미가 소리 내어 웃었다. 쓸모는 했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까이 가겠어? 좀 사람은 누구나 위험에 처해지면 이성적이게 되는 법이야. 그 사람이 내 가족도 아닌 게 어떻게 생물을 끼어들겠어? 그날은 내 외종을 읽었는지 묻지도 않은 말까지 자나하게 설명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주고 꺼낸 이유가 뭐야? 마스 작가는 잔뜩 표정을 뒷도린 채 물었다. 미안. 식욕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였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겠어? 어제 말이야. 와나프 씨가 표직서를 냈어. 미라도 말아도 학창시절 서머저스로 이름을 날렸다던 그는 그런 과거에 걸맞게 경직을 선만한 남자였다. 하지만 성격은 두드러웠고 이가에 항상 미소로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날쨘적인 성격 탓에 화내는 모습을 둔 듯도 없었고 회사의 어떠한 교만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와나프 씨가 왜? 와나프 씨가 한 번 넘어간 거 가해자였잖아. 그러니까 누가 형 누시장 말인데?
내가 답답하다는 듯 물었다. 그러자 히토미가 실속으로 터뜨리면서 말했다. 이봐, 이 친구들 진짜 관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3번 논문로 전담자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생각해봐. 너희가 입사한 후로도 수석반은 버벅도 쑥돌? 히토미의 말에 사지렸다. 말없이는 다른 제철소에서 스카우트대와 3번 논문로로 편일 때 사람이었고, 그 전에도 이상하리 많지 3번 논문로에는 시비틀이 아닌 경력자들이 퇴직되고 했다. 대체로 그들은 다른 제철소에서 스카우트대 오는 편이었는데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내보냈다. 그래? 넌 관심 없어서 멀었네. 바스자타의 말에 나는 쓰러짐을 지었다. 분명 이상한 일이 있음에도 그간 우리들은 왜 신경조차 쓰지 못했을까? 분명 이것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표성 때문일 것이다. 밤이 일에 신경 쓰지 않는 일본인들은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었다. 관무퇴는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그 사람들이 왜 사직이 됐어? 제찰성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마나부스가 사직서 낼 때 사장이게 한 날을 요시다가 두엘이 데리고 간 뒤부터 시작했어. 요시다 말을 빌리자면 마나부스가 사색이 돼가지고 사장실에 찾아가서 사직서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대. 더 이상 여기서 일 못합니다. 여기서 일하다가 그 사람 꼴이 되고 말 거래요. 밤마다 나타난다고요. 나타나서는 나보고 도와달라 보여요. 뭐가 그렇다는데? 마스자크가 뻥긋하다는 듯 물었다. 뭐겠어? 귀신이sim. 시 보는 전에 상반 연반로에서 죽어자는 말이야. 히도미가 말하자 마스자크가 귀지 늦었다. 이거 히토미, 운뽀라마로 너무 많이 튼 거 아니야? 요즘 시점이 귀신이 어딨어? 과목들은 귀신이나 주원 같은 여하다. 괜히 이상한 거 터뜨렸다니까. 그리고 말이야, 육시다 되면서 꽃평적으로 유명하잖아. 육시다는 사장이 비서직을 맡고 있는 천년이었다. 낙수작가의 말대로 그는 학폭을 잘 떨었었는데 아마 그건 그다 저쪽 소설가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워런 이야기 지어내는데 소질이 있는지라 그의 이야기는 대법원 처실 같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그래서 사내에서 그의 되뇌는 판고법을 해석하면 거짓말쟁이였다. 뭔가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사자매는 본문이야. 너는 3번 연방부 관리자를 거기 소환점에서 뽑은 모양이던데. 히토미가 한 말에 반면까지 히토미를 비웃도 마스작하는 잡듯 긴장한 표정이 연결됐다. 히토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내어 깔깔거렸다. 하지만 마스자크의 걱정은 기움이었는 줄 모른다. 3번 연방론의 자기 관리자는 내가 답전되어버렸으니 말이다. 서정은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 관리실에 찾아와 모의통보식으로 말했다. 자네 요즘 출근이 늦잖아. 3번 관리실은 여기보다 좀 덜 멀리다. 자네가 하는데 어때? 임원들 이거서도 자네에게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말도 있고 말이야. 차장은 그렇게 말하며 3번 연방부 관리실 열쇠를 나에게 던졌다. 그리고는 기도 더럽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 일이 있고 10분 며칠 되지 않았는데 왓스자크가 짐을 잔뜩 들고는 관리실로 찾아왔다. 이거 서반 논방부 관리실은 맡겨줬소. 아마 내 관리실에는 신입이 들어온 노랑이야. 미안해.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작은 짐꾸러미를 챙겨 3번 연방로에 관리실로 향했다. 3번 연방로는
4번 관리실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을 위치했는데 공장 외곽에 있다더니 날씨가 꺼낼 때도 그곳에 며칠 되지 않았다. 그렇게 3번 관리실에 다다르자 어쩐지 외톨이가 된 것 같은 쥐돌이 들었다. 하지만 용반모는 어느 용반모와 다르지 않았고 관리실도 마찬가지였다. 더나 쥐돌이 더 말했대. 용반모 위로 고식 레버가 예전에 달려있는 곳은 다른 것과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었다. 저기에서 떨어지면 상관만 해도 아찔했다. 밑에서 끓어오르는 하마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열기에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을 지경인데 상상도 짜기 싫어졌다. 관리실에 들어와서 일침을 푸기 시작했다. 서반에서 3번도로 바뀌었을 뿐이지 달라진 건 전혀 없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퇴근까지의 근무도 대체로 순조로웠다. 용방 누나 아무 이상 없이 샘물을 끓여냈고 또 비울했다. 시키 샘물은 아햄에 따라 이동했고 다시 용방로에다 샘물이 치열적으로 방록됐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용방로 닷대를 여는 버튼이 말을 듣지 않았다. 플라스 버튼은 아무리 누르듯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가시나 내리기 문제를 생각했지만 용방로에서 샘물이 빠져나가지 않는지 표시등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94도다 눈에 들었다. 94도를 남기다가 중심줄이 토. 점심시간에 히토미가 말했던 내용이 갑자기 내리를 스쳤다. 찝찝했지만 올라가야 할 터였다. 안전장비를 갖춘 채 사다리를 타고 올렸다. 사다리는 녹이 슬어 눅눅했다. 옆도로는 용반도의 열기다 뺨에 전해졌는데 오히려 열기 때문인지 정신이 벌떡 들었다. 사다리에 더 울어섰다. 철제 난간이 이어졌다. 완리사 불그스름하게 끌어대는 용반도의 윗도 보니 안마의 하기처럼 보였다. 평장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고 그랬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고지문 에버가 있는 곳에서 걸어가자 비로소 난 용방로 위에 서 있었다. 이대로 난간이 몰아친다면 난 용방로에서 떨어질 때지만 난간의 안전모를 내미자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고진 레버는 상당히 묵직했다. 아래로 당기는 방식으로 닷대를 여는 것이었는데 자꾸 뭐를 걸린 듯 끽끽거리지 말았던 끝까지 열리지 않았다. 이게 미리로지? 완력을 다해서 아래로 당기려는데 그때 얼음부식들 여러 소리다 내 귀자를 뚫었다. 도와줘. 나는 길을 의심했다. 소리는 용광로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용광로의 샘물은 단집 눌린 닭비를 비집고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샘물이 빠져나갈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도와줘. 샘물이 용광로의 닭에 빠져나가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용광로 바닥에서 듣다 모습을 드러냈다. 미친 듯 끓어오르는 샘물 사이로 주황빛으로 불타오르는 형상이 꾸물꾸물 움직이며 용광로를 기고고 시작했다. 그것은 두 개의 팔로 용광로 뚝을 기어오르고 있었는데 젖을 속에 나오는 셀면 맨독을 실천한다면 딱 그 모습일 거라 생각했다. 박지, 빗다리가 없다는 것을 제가 한다는 말이다. 벽을 기어오르던 그가 이끌어졌다 멀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용광로를 끝까지 오르지는 못했다. 도와주세요. 그것이 입을 들썩거릴 때마다 튀기임들 열기가 끼쳤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입을 거저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깃발을 뜯보는 비정을 잃었다. 경광도 끝에 있는 부신 막대를 집었다. 향물이 잘 녹지 않을 때 삐졌단 놈도 쓰던 막대였다. 번열 장갑을 낀 손으로 그 막대를 용광로 안으로 들이밀어놨다. 그것은 내가 내려준 막대를 따고 뒤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막대를 타고 오를수록 참을 수 없는 열기가 더해졌다. 그리고 나는 그 막대를 놓을 수가 없었다. 지옥을 향한 그의 측면이 버가 담아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귀신이든 화상이든 관계없이 말이다. 그것이 막대를 버러정도 타고 뒤로 오르자 그 길이 가려져있던 모습이 버러정로 되살았다.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눈물을 여왕처럼 불꽃 뜨거웠다. 유지가 너무 심해 정신이 아찔해졌다. 그것이 고를 끝까지 올랐을 때 나는 의식을 잃어버렸다. 멀어져가는 의식 끝에서 와스적한 목소리다 내린 것도 같았다. 난 눈을 떴을 때 현에 눈빛이 시린 모였었다. 그리고 내 곁으로 마스자크가 졸고 있었다. 마스자크는 내 뒤척임에 졸음이 나려났는지 그 손으로 말했다. 이유가 어쩌? 정신이 들어? 어떻게 된 거야? 저를 죽어버렸어. 아니, 거긴 도대체 왜 올라갔어? 낱개가 안 열려서 열번을 열려고 해. 식소비라. 거기에 레버문 없어. 자네가 어쩜 모르렸는지 덩그리 매달려 있었잖아. 난 그걸 보자마자 데려가서 자네를 보였다고. 아가 너 있었다가 자네는 공중에 뜬 채 푹이 피쳤을 거라고. 마스자토가 의식을 불키며 일반에 토했다. 그는 두 손에 붕대를 칭칭 갖고 있었다. 손은 으면 그래. 이거 아니야. 아무도 다니냐. 그리고 일선에서 선반 연방도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이번에 제대로 패스를 논의할 거래. 난 그날 집으로 돌아와 마스자카의 행동을 곱씹었다. 아마 손에 건드렸던 붕대는 화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 그가 나를 구하다 화상을 입었고 내가 걱정되어 일시를 부듣던 나인가. 어쩌면 내가 이 길버기라는 곳을 오래 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일본의 문화 턱대마의 표승에 사람의 지짐을 곱게서 해석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뽕이마저 왜곡시키려 들었는지도 모른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렸다. 아내의 목소리는 아침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회사생활 힘들지 않아야? 눈만에 들어보는 안보 이사였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이사에 나는 부쩍이나 가슴이 조금 멀었다. 아니, 힘들 게 뭐가 있어. 매일 허전 일인 거야. 아침에 화내서 미안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신 우리 때문에 힘들게 힘들 줄 없는데. 미안해. 아내의 그 말을 듣는데 뜨거운 것이 못뜨고 흘러내렸다. 나는 두고 좋은 편을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흘려내보내고 있었다. 어쩌면 그걸 지금까지 쌓였던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난 애써 목소리를 걷어듬고 말했다. 아냐, 당신에도 속상한 거 없어. 그러니까 그런 받아주마. 여보, 귀살인 입양이도 박한 목소리 듣고 싶다네. 잠시만. 이윽고 그리고 또 딸때려 목소리다 수화기를 타고 들어왔다. 없다. 보고 싶다. 아빠 잘 계시자? 우리 큰딸을 잘 있지?
필요 한 번 없고? 그긴 괜찮아요. 그보다 아빠가 새침이시잖아요. 그이가 선거 보냈는데 아직 안 봤어? 난 그때서야 아침에 택배 기자와 마주쳤던 사실이 떠올렸다. 신발장 근처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상자를 집어들였다. 발신 장면으로 딸들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박스를 개봉했다. 꽃이나 미론물이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한 곳돌 한 곳도 덧대매자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앨범 찬에다 들여놨다. 앨범을 열자 또 한 달 루시를 뜨고졌다. 지난 5년 다 아내와 프라이빗이 집을 사진들였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저와 함께하는 자 사실 속 세 사람들 사이에는 한 사람들의 공간이 존재했다. 마침 내 자리를 항상 비워두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기계에 고속들이 뒤따르고 있으시다. 그리고 그때 용광로 귀신의 그 말이 떠오르면 뇌했을다. 번만은 내가 이곳에서 점점 금고감에 살아가는 이유다. 안타깝게 세상을 틈친 용광로 귀신과 이내 선통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마음이 후련하다. 앞으로 삶이 더 고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볼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듯했다. 그래, 나는 살아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집에 숨겨진 진실은 여전히 비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그들의 존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짐이 기입된 것일까요? 어쩌면 그 집의 어둠 속에 숨겨진 더 깊은 비밀이 아직도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고민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조심히 잠들기를 바랍니다.